오랜 역사 속에서 켜켜이 쌓아온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나라, 스코틀랜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매혹적인 대자연을 둘러보고 그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 시간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생명의 물, 위스키의 풍미를 찾아서 나는 지금 스코틀랜드로 떠난다. 나는 인천을 출발 14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를 거쳐 다시 2시간을 더 날아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도착했다. 스코틀랜드는 브리튼섬 북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843년에 건국하여 1707년까지는 독립국이었다. 지금은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함께 영국을 구성하는 나라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번 여행을 시작하는 수도 에든버러는 북위 55도에 위치해 있다.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날씨가 화창해지는데 이때부터는 봄 분위기가 물씬 난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에든버러의 중심지 로열 마일. 대부분의 관광객은 이곳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스코틀랜드 고유 의상인 킬트를 차려입은 사람이 멋들어지게 백파이프를 연주한다. 가만히 서서 듣고 있자니 내가 정말 스코틀랜드에 왔구나 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발걸음을 옮겨 에든버러 성으로 향한다. 에든버러 성은 스코틀랜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연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다는데 많은 인파를 피하려면 온라인으로 표를 미리 사고 가급적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강인한 인상의 성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브레이브하트로 유명한 로버트 1세와 윌리엄 월리스, 스코틀랜드를 지켜낸 영웅들이다. 여러 겹의 성벽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 본다. 사람들이 무얼 보고 있나 궁금해서 모여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에든버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에든버러의 명소 스콧 기념탑, 번화한 상점가인 프린스 스트리트, 스코틀랜드 정부가 위치한 칼턴 언덕까지 에든버러 시내 경치를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는데 단단한 암석이 눈에 띈다. 이 바위의 정체는 무엇일까? 에든버러 성은 캐슬럭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졌다. 도시 전역이 보이는 높은 곳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절벽이다 보니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쉬웠다고 한다. 하지만 천혜의 요새였던 이 성의 운명은 가혹했다. 수백 년간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으며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23번의 포위와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수많은 대포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 이름은 몬스맥. 이 대포는 제작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포였다. 4m 길이에 무게는 6톤이 넘는데 대포 아래 무게만 해도 175kg. 포신 내부는
어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다. 성 한편의 궁전묘도 눈에 띈다. 수많은 노력이 성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다. 에든버러 성 맨 꼭대기에는 성 마거릿 예배당이 있다. 지금의 성은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16세기에 재건되었는데 이 예배당만큼은 1130년경 지어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왕 말콤 3세의 왕비였던 마거릿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사후 약 150년 뒤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에든버러 성은 스코틀랜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오늘도 캐슬록 위에 우뚝 서 있다. 성을 나선 나는 맞닿은 계단을 내려가 그라스 마켓으로 향했다. 한때는 큰 시장이었다는데 지금은 토요일에만 장이 서고 주로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호텔이 자리 잡았다. 광장 한편에서 올려다본 에든버러 성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호그와트 학교와 꼭 닮았다. 이 성을 둘러싼 풍경이 영화 제작에 많은 영감을 주었단다. 그도 그럴 것이 에든버러는 소설 해리포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한 카페에서 작가 J.K. 롤링이 시리즈의 초반부를 썼다는데 아쉽게도 카페의 불이 나 지금은 들어가 볼 수 없지만 곳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라스 마켓은 빅토리아 거리로 이어진다. 이곳에는 해리포터 공식 소품을 파는 가게가 있다. 물론 마법사가 아니라도 들어갈 수는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마법 이야기, 해리포터 시리즈. 이 상점에는 그 팬들을 위한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놨다. 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기엔 가격이 만만치 않은 편. 나는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마법 모자를 쓰고 영화 속 주인공이 돼볼 수 있다.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봤던 시간. 어린이의 판타지를 즐겼으니 이제 어른의 판타지를 경험할 차례. 스코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위스키다. 위스키의 어원은 위스케 바하, 생명의 물이란 뜻이다. 이 스카치 위스키 체험관에 3만 원이 조금 넘는 입장료를 내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만드는 다양한 위스키를 초보자도 기꺼이 즐길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안내해준다. 간단히 역사적 설명을 듣고 나면 본격적으로 투어가 시작된다. 먼저 위스키로 그득한 방으로 입장. 늘어선 위스키병들이 조명 아래 번쩍이며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그저 양주로만 알았던 위스키가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이 중 가장 오래된 건 무려 120년이 넘었다. 도대체 이 장에는 위스키가 몇 병이나 있는 걸까?
He chose to collect them. Over the course of 35 years, he ended up collecting 3,384 bottles of Scotch whisky. Everything you've seen here and to the next door is all Scotch whisky. 스카치 위스키는 크게 5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서로 다른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단다. 이런 위스키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 So you take your glass, mate, and hold it up to the light. What I want you to look at is the colour of your whisky, guys. If your whisky is lighter, sort of light gold, see-through, you'll have a younger whisky. If you have one that's maybe slightly darker, a bit more what we call amber in colour, it'll be slightly older, maybe 8 years or more. Businessman. 그 다음 향을 음미하고 한 모금 마신 후 입안에서 굴리면 다양한 꽃과 향신료,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하지만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체험을 마치고 저마다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이들은 취향에 딱 맞는 최고의 위스키를 찾은 걸까? 다양한 위스키가 모양도 제각각, 가격도 제각각이다. 이렇게나 많은 위스키 중에서 어떤 위스키가 최고일까 궁금증이 들었다. 체험관의 벽장에 따로 모셔져 있는 위스키 중 가장 비싼 것은 우리 돈으로 약 3,200만 원, 무려 차 한 대 값이다. 청년보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귀하고 비싼 위스키. 이 정도가 되어야 최고의 위스키일까? So everybody seems to think that it's about what is the best whiskey, and it's not me. So if you imagine this beautiful shop here, thousands of whiskey is like thousands of different people, and some people I like, some people I don't like. Some people get better with age, some people don't get better with age, unfortunately. Some people we have to say goodbye to, and some people are just in and out of our lives. So it's all about you finding the whiskey that suits you, man. Yeah. 오묘한 위스키의 세계를 알고 싶어 길을 나섰다. 먼저 가보기로 한 곳은 스코틀랜드 서쪽에 자리한 아일러 섬. 이곳은 스카치 위스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하루에 비행기가 2편만 뜨고 내리는 작은 공항.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이 지역에서 나는 위스키들을 진열해 놓은 장. 공항 마지방에는 위스키의 성지답게 위스키에 관한 장식과 안내판이 다양하게 걸려있다. 아일러 섬은 이너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해 있다. 넓이는 제주도의 3분의 1가량, 인구는 3,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 섬은 아일랜드와 불과 40km 떨어져 있는데 맑은 날이면 저 멀리 아일랜드 북쪽 끝자락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노란 꽃이 만발한 시골길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킬달턴 교회터. 이곳을 사람들이 찾는 까닭은 바로 킬달턴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다. 서기 8세기경 만들어진 이 켈트식 십자가는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한다. 십자가에 원형고리가 더해진 켈트식 십자가는 대개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한 지역에 세워져 있다. 아일랜드에 살던 켈트족이 이주하여 형성된 서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아일랜드의 기독교 신앙과 다양한 문물이 전파되었다. 위스키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증류 기술도 그중 하나라는 설이 있다. 일부 역사가들은 아일러 섬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위스키 제조법이 퍼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Excuse me. Hi.
아일러 섬의 위스키가 특별한 까닭은 하나 더 있다. Beat? Yeah, right. Down there, go straight down into the muck, and you take 2 feet deep. 터스커라 부르는 도구로 캐낸 이탄은 뗄나무와 크기가 비슷하다. Very soft. 영어로 피트라고 하는 이탄은 습한 지역에서 관목이나 이끼가 오랫동안 쌓인 후에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생화학 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석탄의 한 종류다. 전체 성분 중에 수분이 90%를 넘어 잘 말렸어야 하는 이탄을 번거롭게 캐는 까닭은 무엇일까? There'll be more people cutting it because of the price of coal and everything going up. Really? But I've been cutting it since I was a wee boy, 60s, early 60s. So what are these for? That's Stooks. So that'll go home to the house. I'll burn it in the house fire. A lot of people who live on the mainland now, they'll come home and they'll ask me for a couple of bags for New Year, so they can get the smell of Islay. 태우면 매우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이탄. 땔감이 부족한 아일러 섬에서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리고 이탄은 아일러 섬에서 위스키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료란다. 나는 위스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일러 섬 중심에 위치한 보모어 마을. 인구가 7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는 아일러를 대표하는 증류소가 자리 잡고 있다. 1779년에 설립된 이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위스키 제조 방식을 고수한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위스키의 원료인 보리의 싹을 틔우는 곳. 현대화된 증류소에서는 대개 싹이 튼 보리를 외부에서 사온다는데 이곳은 아직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보리싹이 트는 동안 적절히 산소를 공급하고 열기를 배출시킨다. 그리고 보리싹끼리 엉키지 않도록 일주일간 하루에 2번씩 갈퀴로 휘저어 주어야 한다. 나도 직접 해봤는데 보기와 달리 꽤 힘이 든다. 싹이 튼 보리는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일러 섬에서는 이 건조 과정에 주로 이탄을 사용한다. 타기 좋게 마른 이탄이 한편에 쌓여 있는데 이탄이 타는 동안 나오는 독특한 향이 메가에 배어들며 아일러 위스키의 개성을 만들어낸다. 건조가 이루어지는 가마는 킬른이라 부르는데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독특한 훈연향을 맡을 수 있다. 조금 집어들어 살짝 맛을 보니 잘 마른 메가가 제법 고소하다. 이렇게 사흘가량 잘 말린 후에 본격적으로 양조가 시작된다. 메가를 갈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메가 속 녹말이 당으로 바뀐다. 통 속에서 피어나는 냄새가 친숙한데 영락없는 식혜 냄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가즙에 효모를 넣고 맥주와 비슷한 밑술을 만든다. 그리고 증류소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구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증류기에 밑술을 넣고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물보다 먼저 기화되어 가느다란 관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만든 고순도의 주정을 스피릿이라 부르는데 맑고 투명한 액체다.
이 스피릿을 참나무 통에 넣고 숙성시키면 통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이 스며들면서 위스키가 완성된다. 이때 숙성은 최소한 3년 이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류소마다 서로 다른 개성이 만들어진다. 특히 아일러 섬의 위스키는 짙게 밴 이탄향으로 유명하다. 같은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라도 사용한 참나무 통이나 숙성 기간에 따라 색과 향, 맛이 모두 다르다. 이러한 개성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서도 주는데 초심자인 나는 구분하기 어려웠다. 방문객들은 위스키를 조금씩 맛보고 즐기며 서로 의견을 나눈다. 위스키 성지를 방문한 순례객답다.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니 스코틀랜드 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이다.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았다. 영국식 민박인 B&B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의 약자로 아늑한 잠자리와 현지식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My name is Kim. 먼저 집주인의 안내로 묵을 곳을 둘러본다. 작지만 정갈한 침실이 마음에 쏙 든다. 창밖에 펼쳐진 스코틀랜드 전원 풍경이 정겹다. 증류소를 막 돌아보고 왔다는 내게 민박집 주인 베리 씨가 신이 나서 수집해 놓은 위스키를 꺼내온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위스키만 모은다는 베리 씨가 마치 장난감을 자랑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인다. 내가 무척 흥미로워하자 자리를 옮겨 별채로 안내한다.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내와 함께 꾸몄다는 개인 바가 우리를 맞이한다.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떼 은퇴 기념으로 만들었단다. I'm speechless. 단순한 취미라기엔 꽤 본격적으로 보이는데 I can't fit it all on the in the shelf. There's too many. Yeah? 즐겨 마신다는 위스키가 끝도 없이 나온다. 모든 아일러 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걸까? I am the exception. I like the whiskey on special occasions, yeah. Like on birthdays and celebrations of people, births, people giving birth to babies. So we wet the baby's head, like special occasions. And funerals, we always, if we open, say this, we're at a funeral, and we open this bottle, this, gone. We have finished the bottle. 이들에게 위스키란 단순히 술이라기보다 희로애락이 깊게 배어든 생명의 물이었다. 나도 그 생명의 물을 맛보기 위해 추천을 받은 바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리에 앉아 바를 한번 둘러보니 이른 저녁인데도 위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자리가 꽉 찼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선반을 가득 채운 위스키병들. 바깥쪽 복도 벽장 속에도 다양한 위스키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이곳에서 마실 수 있는 위스키는 무려 1,500여 종. 모두 아일러 섬에서 만든 것이란다. 너무 많아 고르지 못하는 내게 바텐더가 초심자를 위한 위스키를 골라준다. 아름다운 금빛이 영롱하다. 그런데 아일러 섬에서는 위스키를 굴과 함께 즐긴다며 함께 먹어보길 권한다. I ask everybody now,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from America, Canada, UK, you know, would you like whiskey with your oysters? And like, whiskey with oysters? Like, yeah, just a wee touch, even a pipette. Use your pipette, put a couple of drops in. They really like it. So. 바텐더가 권한 대로 알이 굵은 아일러산 굴을 조심히 발라내고 위스키 한 모금을 조심스레 붓는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찬찬히 입에 넣으면 환상적인 맛이 펼쳐진다. 위스키 마니아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책에서 이 맛을 찬양했다. 이들에게 아일러 섬은 어떤 의미일까? But I think this region of whiskey in Scotland has a very soft and special place for people and whiskey lovers. Hence why they come so far afield and come all the way into Scotland, which normally you arrive in Edinburgh or you arrive in Glasgow, but then you have to travel again to this wee island 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and people still take that pilgrimage to travel all the way here. 가족들과 함께 바를 운영하는 피터 씨는 바텐더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 그 이상이란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생명이 물이 주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And it brings whiskey brings people together. It does. People, it's people and whiskey. It works together. It builds friendships. That's how it works. 위스키의 풍미에 젖어드는 가운데 아일러 섬의 밤이 찾아온다. 살짝 흐린 아일러의 아침. 도시에서 맡기 힘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현지식 아침 식사를 맛볼 시간. 첫 번째 메뉴는 스코틀랜드식 죽, 포리지다. So it's made with rolled oats that are soaked in milk. So the way that I've made it for you today, it's soaked in milk and then it's cooked slowly until it becomes a creamy texture. Real Scottish people have it mainly with salt and water. 여기에 제철 과일을 더하고 훈제 청어도 곁들인다. 스코틀랜드식 순대인 해기스와 블랙 푸딩까지 나오면 아침 식사 완성. 든든한 한 끼로 배를 채우니 춥고 거친 스코틀랜드 날씨도 두렵지 않다. 따뜻한 환대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차를 섬 남쪽으로 돌려 찾은 곳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산책로. 이 길은 전 세계의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순례길과 같은 곳이다. 길을 따라 걸으면 유명한 새 증류소를 방문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운 좋게도 화창하게 이를 데 없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발걸음도 가볍게 목가적인 풍경을 즐겨본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들판을 지나면 바위 절벽 옆 작은 만에 세워진 증류소가 나타난다. 설립된 지 200년이 넘은 이 증류소는 매우 강한 이탄향의 위스키로 유명하다.
개성이 강하다 보니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뉜단다. 진열된 나무통 옆을 걷기만 해도 특유의 훈연향이 코 속을 파고든다. 증류소 한쪽 바닷가에는 위스키를 새로 담아 저장할 통이 쌓여 있다. 이 지역의 증류소들은 바닷가의 창고에서 위스키를 숙성시킨다. 이렇게 숙성되는 동안 바닷가의 짭조름한 바람이 아일러 위스키에 풍미를 더한다. 위스키의 성지, 아일러의 위스키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나는 다시 스코틀랜드 본토로 돌아왔다.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 글래스고에서 1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로크 로몬드는 영국에서 제일 큰 호수다. 주말이 되면 도시의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러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나도 호숫가를 따라 걸어보기로 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든다. 물은 맑고 깨끗하다. 아직 물놀이를 즐기기엔 좀 쌀쌀한 봄인데 영국에서 기원한 리트리버들에게 로몬드 호수는 신나는 놀이터다. 스코틀랜드의 넓은 호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시 북쪽으로 1시간 반을 달려 글렌코로 향한다. 어느새 호수는 사라지고 높은 봉우리가 보인다. 그리고 펼쳐지는 거대한 계곡. 스코틀랜드 최고의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글렌코다. Sometimes I feel like I've never been nothing but tired. 숨이 멎을 만큼 압도적인 풍경을 차 안에서만 볼 수는 없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하이킹에 나선다.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면 우렁찬 폭포가 나를 기다린다. 시원한 물줄기가 마음을 씻어내린다. 얼핏 보기엔 폭포가 그리 크지 않아 보였는데 드론을 날려보니 폭포는 거대한 계곡의 일부에 불과했다. 대자연 앞에서 나는 한없이 겸손해진다. 하일랜드 지역에 있는 스페이강에 도착했다. 이 강이 흐르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은 아일러 섬과 쌍벽을 이루는 위스키의 본고장이다. 스페이라는 강 이름은 강가에 고인 거품이 마치 침을 뱉은 것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스코틀랜드 전역에 산지한 150여 개의 증류소 중 이 강 주변에만 50개 넘는 증류소가 밀집해 있다. 위스키 맛은 물이 좌우한다는데 물 맛은 어떨까? 갈증도 나던 참에 한번 마셔봤다. 정말 시원하고 달았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서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영화에서나 보던 플라이 낚시를 직접 본 건 처음. 스페이강은 연어 낚시로도 유명하다.
멍하니 강을 바라보다 개 짖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다. 이방인이 스페이강을 더 잘 즐기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물어봤다. And what is the best way to enjoy the nature of space? Do what you're doing. Just sit by the river and watch it go past. And you see the window come down on the car, and they put their arm out with a phone, click, you know, and then Instagram. Here am I in Speyside, you know. And they should just park the car, get out, come, just sit on the riverbank, just watch it. It's beautiful. But you don't get that from a car and a phone. 짐 아저씨는 자신이 말한 대로 강둑에 앉아 한가로운 한때를 보낸다. 나도 조언을 따라 마음을 비운 채 강가에 앉아본다. 그가 옳았다. 한없이 아름다운 풍경이다. 스페이강의 지류인 피딕강변에 형성된 더프타운을 찾았다. 이곳은 인구가 1,6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세계의 몰트 위스키 수도라고 불린다. 마을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한 증류소만 7곳에 달한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시계탑에도 증류기 장식이 붙어 있고 마을 곳곳의 화분도 위스키통을 본떠 만들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기차역. 주말이 되면 이곳에서 위스키 라인으로 불리는 기차가 출발한다. 이 철도의 역사는 무려 150년. 그런데 위스키 라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Well, the whiskey line is because if you look over there, there's a distillery over there. There's a distillery over there. There's 1, 2, 3 distilleries up the road, 3 down the line. So that's the reason why. 기차 역사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류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명소인 발베니성을 스쳐가는 이 철로는 과거 한때 주변 증류소의 화물과 더프타운 사람들을 인근 지역으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위스키 라인 철로에는 위스키호도 서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차 한 구석에 멋진 바가 기다린다. 이 열차가 운행할 땐 진짜 위스키도 마셔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열차는 전세 전용. 특별한 날을 위해 예약해야만 탈 수 있다. 내가 오늘 탈 열차는 스페이사이드 스피리토. 1950년대 후반 만들어져 1990년대까지 영국 국철에서 운행한 디젤 기차다. 오후에는 기차표 값에 2만 원가량을 더하면 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를 제공한다. 따뜻한 차 한 모금에 몸과 마음이 녹아든다. 드디어 출발! 봄날의 기차 여행, 마음이 설렌다. 차표 검사도 옛날 방식 그대로. 시간을 거슬러 온 것만 같다. About 5 weeks ago, I came down here driving. It was beautiful white ice, just ice right over it.
Real picture. 이렇게나 푸른 들판에 얼음꽃이라니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덜컹덜컹 천천히 40분을 달려 18km 떨어진 키스 마을에 도착했다. 간단히 정비를 마친 기차는 다시 방향을 돌려 출발지로 돌아간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느끼며 기차 여행을 즐겨본다. 목적지로 맹렬히 달리는 고속철에서는 맛보기 힘든 경험이다. 이제 짧았던 여정을 마칠 시간. 이 오래된 철도는 모두 인근 주민들이 관리한다. 철도 기관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무급 자원봉사자란다. Well, can I ask why you decided to volunteer? Interested in railways and something to pass the time. Yeah, it's good fun. It's pretty fun. Good fun. Getting to meet people like you. Yeah, but why is it so important to keep the older train? Just keeping a bit of history alive, and yeah. 역사와 전통은 사람들의 애정과 힘으로 이어져 나간다. 다시 차를 타고 하일랜드의 들판을 가로지른다.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는 보리밭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위스키용 보리를 키우는 농가를 찾았다. 농장 한편 하일랜드 소가 눈에 띈다. 긴 뿔과 눈을 가리는 덥수룩한 털이 특징이다. 털은 이중으로 자라 스코틀랜드의 춥고 황량한 기후를 잘 이겨낸다고 한다.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는 하일랜드 소는 두루 사랑받는 스코틀랜드의 마스코트다. 대를 이어 보리밭을 일궈온 빌 씨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This is barley. Yes. Oh. This is the start of the whiskey story. This is where the whiskey all starts. Can you just walk all over? You can't. Yeah, no, it's fine. It's okay. It's like walking on grass. It's fine. So this is like 5 weeks since we planted the seeds in the ground. In the middle of August, it should hopefully be this height and ready for harvest. So it's a very quick growing plant. 이 농장의 넓이는 축구장 55개가량. 이 넓은 보리밭에서 위스키용 보리를 키우는데 이 보리들은 늦여름에 수확해 인근 증류소로 보내진다. 파릇파릇 자라나는 보리는 대자연의 선물. 그는 최신 기술로 농부가 정성을 다해도 자연의 허락 없이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고 겸허히 말한다. You go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like from where you guys are from, and you see a bottle of Glenlivet, and you're like, wow, that maybe came from a small farm in Scotland, you know, or a small family farm in Scotland, and then it was grown, and then it ends up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nd people are enjoying it. It's it's quite a romantic story. (19세기) 초반까지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높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의 힘이 닿지 않는 계곡으로 숨어들어 몰래 위스키를 만들었다. 앞서 찾은 농장에서 재배한 보리로 위스키를 만든다는 이 증류소도 한때는 밀주업자가 술을 빚던 작은 농장이었다. 거대한 증류소 건물 창 사이로 구릿빛 증류기가 먼저 눈에 띈다. (1824년에) 설립된 이 증류소는 스코틀랜드에서 첫 번째로 면허를 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그래서 인근 밀주업자들이 이곳을 배신자로 간주했고 설립자는 위협에 대비해 늘 권총을 지니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다. 스페이사이드의 증류소들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스코틀랜드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는 대체로 꽃과 과일 향이 나는 부드러운 풍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이 생명의 물은 아직 여려서 개성은 있지만 맛과 향이 어수선하다. 알코올 함량도 높아서 바로 마시기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의 참나무통 속에서 오롯하게 성숙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 It gets put into warehouses similar to this. To be honest, this is an old Dunwich-style warehouse,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that's the art of maturation. What we do here is distillation. That's a science. Maturation is an art. You've got the evaporation going on. You're losing. So after 12 years, you might have lost this much out of the cask. After 50 years, you might only have that amount left in a cask. So or even less. You can get maybe 20 bottles out of a cask. 숙성되는 동안 조금씩 날아가는 위스키는 천사가 따로 가져가는 몫이다. 조금씩 나이가 들며 남은 양은 줄고 개성도 점점 옅어지지만 참나무 통과 조화를 이루어 진해져가는 독특한 풍미와 원숙함을 뽐내는 위스키는 어쩐지 사람을 닮았다. 세월을 견뎌내고 찬란하게 빛나는 위스키 한 잔에는 스코틀랜드의 사람과 자연과 풍미가 켜켜이 쌓여 있다. As cold days break one